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휴림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가격적으로 좀 위를 찍더니 빠지게 되었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사업 모델이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리 생각을 하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 SKT, 디파이와 협력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AI 자율 제조 쪽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발표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뭐 관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리쇼어링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단가를 좀 낮추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전기를 좀 싸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인건비도 결국에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공장이 자동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약간 낙후된 제조업 이런 게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 기술이 잘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싹 다 잡아먹을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 문재인 정권 때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됐었죠. 근데 이거 사람 줄이면서 어느 정도 생산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인원 고용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나쁜 의미에서 인원 고용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 그만큼 야 이거 굳이 다른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사람 써가지고 만들면 훨씬 좋은 퀄리티 성과를 만들 수 있겠다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단순 작업들도 전부 로봇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선진국의 싼 전기가 만약에 제공까지 되게 된다면 그러면 막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공장들도 보안 좋고 안정적인 인프라 있는 선진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려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하면 그에 대한 숫자가 하나 둘 등장만 하게 되었을 때 휴림 로봇은 현재 상황에서 나름 선두주자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앞으로도 쌓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게 결국에 회사의 가치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다 보니 저는 이게 나쁠 리가 없지 않나?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말씀할 수 있죠. 좀 비싸지 않냐? 그래서 지금 로봇 쪽을 어떻게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냐면 렌트, 리스 그래서 이 전문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랑 손을 잡고 해외 쪽에 법인 만들고 지금 제품 뿌리고 요거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많이 깔리게 된다면은 이제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실적이 쭉 하고 올라오게 될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돈들도 굉장히 매력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여기에 우리는 배팅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이 너무 괜찮다. 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통했다 보니까 급등됐었죠. 그러면 지금 조정이 약간 나온 가운데 큰 손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면은 위쪽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받아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에서 매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래쪽에서도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힘 빡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다만, 다만 21선 이 위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이탈하면 볼린저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했을 때 하단까지 가는 요 패턴이 또 한 번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냥 가깝게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재는 이게 아래 있기 때문에 이탈 없이 디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21선 보면 다시 21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급 들어오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면은 위에 매물대라고 할 게 많이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아래를 좀 지켜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시도하는 요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다만 이번에 올라갔을 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추세가 이탈되는 최악의 패턴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보통 역헤드앤숄더 나오게 되면은 반등할 가능성 높다라는 평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반대면 어떨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요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쭉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노란색 선 241선 돌파랑 연동이 될 거고요. 그럼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 뭐가 있나 얘기가 나올 텐데 특별하게 걱정이 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000원 이상까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한 4,500원부터 이제 물려있는 개미들이 던지는 이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겠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매집한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거든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것도 소화를 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지금은 일단은 21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나오는지 돌파하는지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위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의 기대값은 꾸준하게 커지고 있다. 수급을 봤을 땐 뭐가 보여지고 있다? 외국인 하락하니까 계속 담아가고 있다. 추가로 더 들어오면 이건 너무 좋은 시그널이다. 지지라인 21선이 제일 중요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볼린저 상단을 목표로 하되 여기까지 갔을 때 만약에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헤드앤숄더 나온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실 분들은 이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러면 추세에 한 번 더 뻗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241선 돌파 다시 그러면 481선 돌파하고 매물대 빈 공간 쭉 올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매물대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조정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고 그때 또 한번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하시면서 참고 한번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끝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